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육개론 4장 같이 공부할게요. 우리 4장은 기초부터 튼튼하게 한국어 발음 가르치기예요. 그래서 한국 교육에서 발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자, 우리 4장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한글 자모를 쓰면서 그 발음을 익히는 것에서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한글이라는 문자의 과학성 덕분에 외국인 학습자는 2, 3일이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글 자모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한국어 발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휘 문법은 한국어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 향상되는 정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하지만 발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발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 미래 한국 교사로서 우리는 발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장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외국 친구들은 어, 발음을 배웠던 기억이 적어도 뭐 2, 3년 전 이럴 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고,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은 의문론을 공부한 기억이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의문론의 바탕 배경을 가지고 외국인에게 발음은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1, 한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도록 이라는 소제목으로 4.1절을 보면 먼저 학습자의 입장에서 외국어의 발음을 배운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국어 발음 교육의 목표는 한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의사소통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외에 어떻게 할까? 한국 사람처럼 발음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게, 어린아이들이 외국어를 배우면 사실은 배우면서 그 해당 외국어의 모화자처럼 발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어 교육의 경우는 보통 이미 성인이 된 학습자가 이제 한국어를 배우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학습자가 발음을 그 목표의 모국어처럼, 모처럼, 모의 발음에 최적화되어서 발음한다는 건 과연 어떤 이게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신의 이렇게 성인에 대해서 배울 때는 학습자의 모에 존재하는 자음이나 모음은 별로 힘들지가 않죠. 아, 이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의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구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모에는 없는 자음이나 모음의 경우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발음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좋은 위치, 좋은 방법,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연습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보면, 여기 이제 그 그림 4-1은 모음을 지각하는 거, 모음을 이해하는 외국인 학습자가 그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그 아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하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닌가? 으는 우랑 비슷한가? 이러면서 우와 으 사이 어딘가로 따라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가 나오면 우리나라 말에 없는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가까운 나라인 일본어에도 발음은 없어요. 그리고 아랍어 같은 나라도 단모음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으도 없고 어도 없고 다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그 동일한 소리일 때는 동일하게 인식하면 되는데 유사한 소리는 어떡하지? 뭐 우랑 유사한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난 모르는 처음 듣는 거다. 이렇게 새로운 소리로 인식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 교사가 되었을 때 교사의 입장에서
발음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걸까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오시고요. 자, 그림 4-2에 보면은 호떡, 핫떡 발음을 실수하는 케이스예요. 어, 어, 헛떡 주세요. 그러면 호떡, 핫떡, 핫떡. 이게 알아듣기 어려워지는 거죠. 확실하게 해야 되는 헛떡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죠? 이 한국 아주머니는 호떡 주세요 해야 되면 핫떡 주세요.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왜 또 핫떡 이렇게 돼 있냐면 학습자가 뭐 영어권 하자라면 핫도그 핫도그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핫도그를 가지고 핫떡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가 자신의 모어에 기대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변형된 발음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신촌 이런 거 헷갈리고 오하고 어가 헷갈린 거죠. 호떡하고 핫떡, 오하고 아가 헷갈린 거고 떡하고 덕하고 헷갈린 거고 그쵸? 그다음에 영어의 C하고 한국어의 C, 뭐 김민수 씨 하는 C죠, 그쵸? 정민 씨 할 때 그럴 때 영어 C하고 한국어의 C하고 다른데 정민 C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콜라하고 골라 여기 콜라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 콜라 해야 되는데 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신천, 핫떡, 정민씨 이렇게 하는 걸 외국인 말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실에서 이러한 외국인 말투는 고쳐야 할 것인가?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가 이해 명료성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해 명료성이라는 것은 화자가 의도한 대로 청자가 실제 이해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성으로 번역되어 사용하기도 하고 발음에 국한해서 말해보면 한국어 모호화자가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화를 들었을 때 발음의 명료함을 기준으로 그 발화가 얼마나 이해하기 쉬웠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 명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임에는 생각해 볼 것은 외국인 말투, 핫떡 같은 외국인 말투를 고쳐야 할까? 이런 걸 한번 우리 오늘 수업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국어 발음을 가르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일단 모음도 가르쳐야 하고 발음이니까 자음도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는 뭘 가르쳐야 될까? 음, 음운규칙, 억양, 아니면 뭐 어떤 거 하지? 이렇게 그런 그런 것들을 뭘 가르칠까를 생각해 봐야 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먼저 여러분 교재에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음, 여러분의 교재는 101쪽에서 103쪽까지 한국어 모음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표 두 개로 우리 교재에는 제시가 되어 있는데 4-1은 단모음 분류표, 몸의 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체계. 그리고 4-3은 한국어 단모음의 사각도, 모음 사각도라고 해요.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보여주는 거고, 체계에서 보면 이렇게 한국어 모음은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이 있고요. 전설과 후설이라는 건 이 설은 혀란 뜻이에요. 전설, 앞쪽에 혀, 그런 뜻이에요. 후설, 뒤쪽에 혀. 그래서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혀가 있으면 혀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발음 것, 에 같은 그런 발음들은 전설 모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뒤에 좀 힘이 있죠. 그래서 뒤에 힘을 주고 하는 건 후설 모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혀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는 것과 우처럼 이렇게 입술을 동그랗게 하는 것. 그래서 수는 입술이에요. 그래서 입술을 평평하게 이런 것들은
평순 모음이고, 우, 우,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죠, 입술이. 이런 건 원순. 입술을 동그랗게 한다. 원순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순에, 그리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있어요. 고모음은 고, 하이, 그렇죠? 중은 미디움, 미들. 저모음, 로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혓바닥이 혀가 사이에 있느냐, 그 미디움에 있느냐, 로우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이에 있으면 고모.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양손에 있는 이 같은 경우에는 혀가 높이 올라가요. 그럼 자동으로 입도 그냥 좀 더 가까이 붙게 되죠. 그래서 이 이렇게 되는 건 고모. 그다음 미디움은 이에서 약간 중간으로 이렇게 에 하면 중모. 그다음 에 하면 좀 더 내려왔죠. 그럼 입이 커지죠. 이에 이렇게.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의 높낮이, 높이와 낮이, 높낮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평순, 원순. 입술이 평평하냐, 입술이 동그라냐. 그래서 이, 으, 어. 요거는 아 하면 평순 모음, 위, 웨, 오는 원순 모음이 된다. 요걸 모음 사각도라는 건 입 안의 위치와 모양인데, 그러면 이는 전설의 고모음이죠. 그리고 평순이었어요. 이, 에, 여기 있고, 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하고 으하고 보면, 으는 후설, 이는 전설이었죠. 그러면 혀가 이 하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우 하면 으 하면 뒤로. 그래서 입 안에 여러분이 혼자서 해보면 여기는 같아요. 근데 여기 텅이, 입술이 입 안에서 바쁘죠? 이렇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에 힘을 줬다, 뒤에 힘을 줬다. 앞에 힘을 줬다, 뒤에 힘을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돼. 그래서 요 이와 으가 이 입술 요 끝에 뒀다가 입 뒤에 힘 줬다가 이렇게 되고 이에 하면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이렇게 이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 으하고 어도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으하고 우의 대비를 보면 해보면 두 개 다 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도 후설, 의도 후설이죠. 그러면 하면 혀는 가만히 있고 입술만 여기만 바뀌어요. 속에 혀는 가만히 있고 이 의는 혀만 입은 가만히 있고 똑같고 안에서 혀만 이렇게 되는데 으하고 우는 으, 우가 다 후설이니까 혀는 가만히 있고 뒤에 힘주고 가만히 있고 입 모양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요것을 위치로 맞춰서 넘겨주면 요런 모음 사각도가 되고 요렇게 전설, 우설, 평순, 원순, 고, 중, 저 요렇게 하는 분류는 뭐 단모음 체계라고도 한다. 분류표라고도 하지만 체계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은 자음 체계인데요. 한국어의 자음 체계예요. 여러분 체계는 104쪽에 있어요. 자음의 체계예요. 그래서 여기 좋은 위치와 자음의 체계는 좋음의 위치와 좋은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좋은 위치가 입술에서 난다. 위아래 두 개. 그럼 양, 순, 순 입술이 양쪽 입술 이런 거예요. 그다음 치, 조, 있어요. 이거는 이가 있죠? 안쪽으로 이 바로 뒤에
혀로 이렇게 보면 이가 있으면 쏙 뒤에 약간 딱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치조예요. 그래서 양순에서 나는 소리는 이건 여기에서 소리가 나죠. 시조는 혀로 고기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해요. 그런데 브, 하는 거는 닫았다가 공기를 모았다가 이렇게 닫고 공기를 모으고 오픈 이렇게 폐쇄 그다음에 시간 지속 오픈 개방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양순에 있는 프는 보면, 하면, 클로즈, 에어, 오픈, 여기까지 같은데, 입술을 클로즈하고 오픈하는 거죠. 그래서, 부는 평순모, 그 다음, 뿌 하면 경음, 평음에서 경음, 그 다음, 푸 하면 기식성이 추가가 되죠. 그건 격음이라고 해요. 경음은 플러스 지속성, 긴장성, 이런 그 음문적 자질이 들어가요. 그래서 뿌, 뜨, 끄 이렇게 긴장성, 지속성이 들어가고 프, 스, 크 하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티슈가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브, 수 이렇게 바람이 나. 뿌, 뿌, 뿌 하면 많이 안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많이 나오죠. 요거는 우리가 기식성의 자질이라고 하는데 바람이 나오는 자질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기식성 이런 단어 어렵잖아요. 가르쳐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럴 때 바람이 같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양순에서는 시조에서는 영국에 뒤로 좀 더 가. 영국에는 혀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닿았다가 떨어졌다. 닿았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그, 여기. 파열음에 속해요. 파열이라는 건 뭔가 터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터지기 위해서는 폐쇄가 있고, 그 다음에 한 1초, 2초 이렇게 시간 지속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팡 하고 터지면서 소리가 나오는 걸 파열음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은 마찰음 있어요. 마찰음. 자, 마찰음은 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스하고 쓰는 여기 치조, 뜨가 있는 자리에 치조를 닿지 않아요. 이게 입천장이면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꽝 닿으면 안 돼요. 그냥 가까이 간 다음에 에어가 잠시 모였다가 이 틈이 좁은 틈 사이로 에어가 이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갈아서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마찰음은 평음과 격음이 있고요. 쓰는 평음이고 쓰는 경음이에요. 경음은 플러스 지속성. 그 다음 흐가 있어요. 흐는 여기 마찰만 해서 여기서부터 장애 없이 이렇게 여기서 흐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성문음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나오는 거죠. 그 다음 파찰음이 있어. 파찰음. 여기는 파열음의 마찰음의 찰. 그래서 파찰이란 단어를 썼어요. 격음이 전국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클로즈 해요, 일단. 그랬다가 조금만 오픈해요. 그래서 공기가 다시 마찰돼서 찌찌찌 갈려나가는 거예요. 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파열음, 파찰음은 장애가 일어난다, 발음을 할 때. 그래서 장애음이라고 하고, 공명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비음하고 유음을 공명음이라고 하는데, 한국어에는 장애음과 공명음이 있다. 자, 비음은
양수음에 있는 치조에 있는 그다음 영국에 있는 이건 종성에서만, 초성에서는 음가가 없죠. 종성에서만 나오는 이렇게는 비음, 콧소리다, 비음이다. 그다음 유음이 있어. 유음은 치조 자리에서 리을인데 요거는 유음은 말 그대로 보면 흘러가는 소리다. 흘러가는 소리다. 그래서 유음은 이렇게 을, 르르르르르 가볍게 공기에 저항 없이 르르르르 그래서 모음하고 성질이 비슷하다. 장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한국어의 자음의 특징은 모두 장애가 있는데 이름만 장애가 없다. 그다음 변이음이라는 개념이 우리 책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변이음이 뭔지 보면 예를 들면 부드 그 같은 그 자음들이 초성에 오면 부의 경우에 초성에 오면 부가 그대로 나죠. 밥 이렇게 나잖아요. 그럴 때 종성에 읍 하는 거와 초성에 부 하는 건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이 부가 맨 앞에 오면 언제나 부라는 거고 종성에 오면 언제나 읍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초성 자리와 종성 자리는 다른 글씨가 올 수 없죠. 같은 부가 초성, 종성일 때 소리가 다르게 났죠. 그걸 변이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가볍게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에는 107쪽부터 나오는 이야기. 자, 여기 본문에 있는 예문인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이렇게. 밥만 먹지 되죠. 그 때문에 찌 말고 반찬도 같이 요거는 같이 드세요. 이렇게 돼. 밥만 요건 어때요? 뒤에 왔으니까 같이 비음으로 나는 거야. 밥만 그다음에 드, 받침 뒤에는 그드브스즈는 끄뜨뿌스쯔 되잖아. 그쵸? 그래서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요건 어때요? 트 플러스 이가 오면 치가 되는 거죠. 국외음화예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밥만 먹지 말고 반찬도 같이 드세요. 요런 것들이 여기는 비음아, 밥만 하는 건 비음이, 읍이 됐으니까 비음 됐죠. 비음아. 먹지 하면 지가 찌 됐어요. 경음아. 같이 하는 건 국외음아. 이렇게 그 음운 변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중에서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치, 탈락, 첨가, 축약의 방법이 있어요. 자, 대치는 자음 관련해서는 평폐세음, 비음화 할 때 방금 밥만 할 때 밥하는 읍이 부가 읍하는 발음이 하고 났어요. 그죠? 대치된 거죠. 그죠? 그다음 탈락은 히읗 탈락, 잠금 단수나 동일 조음 위치에서 장애음 탈락 이런 게 있어요. 히읗 탈락할 든가 빨개요 이런 것들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리을 기역, 리을 디귿 이런 두 자짜리 받침 그게 자음군인데 자음군 단수나 해서 우리 대표 발음인 그드브 이 발음으로 그드브 무느 으르 이 일곱 개 발음으로 단순하게 변하는 걸 자음군 단순하다고 하고 동일 조음이치 장애음도 탈락하고 니은 청가는 나뭇잎 같은 거 있죠. 나뭇잎인데 나뭇잎 이렇게 니은 두 번 들어갔거든요. 히읗 축약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모음은 음라우트나 모음조화, 활음, 탈락, 뭐 발음 그 탈락, 요드 탈락, 뭐
축약, 뭐 매워요, 더워야 할 때 축약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또 이것도 해볼까?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어요 하면 배가 불러서 더 못하는 건 요거 못 요렇게 발음하죠. 단순하게 바뀌었어요. 먹겠 한 먹겠. 그다음에 여기 시옷 두 개, 쌍시옷도 으스로 디귿으로 대표 발음으로 하고 요거는 갔어요. 먹겠어요 이렇게. 자,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왔네 있어요. 사진이는 가죠. 사진이 뒤에 받침이 이응 있으면 가죠. 사진이 제일 잘 나왔네. 리을 니은 있으니까 리을 대기. 잘 나왔네는 뒤에 있는 비음한 니은 때문에 요 스가 있는 라인의 비음인 니은으로 왔네. 아까 밤만은 뒤에 있는 만 때문에 밥하는 비읍이 있는 양순음의 비읍인 밤 이렇게 됐고 여기는 왓 하는 건 시조음의 읍이죠. 그 라인의 비음인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한국어의 억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평소문 의문문일 때 밥 먹어요 하고 밥 먹어요가 질문일 때와 미안해요. 바꿨었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의문문은 이렇게 평소문은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밥 먹어요. 밥 먹어요. 이렇게 끝을 올리면 의문문. 네, 밥 먹어요. 이렇게 끝을 내리면 평서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억양들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보면 을, 걸, 이런 경우에도 리을이나 리을 뒤에는 그드브스즈가 끄뜨브스즈로 변해요. 그래서 을, 걸,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쯤 끝났을까? 끝났을까? 이렇게. 아마 여기 되죠. 여기도 되고, 그죠? 끝났을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끝났을 걸, 올리면, 이거 여기처럼 끝났을 걸 하면 이 사람도 아마니까 잘 모르겠는데 끝났을까? 좀 이런 느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쉬움을 나타낼 때는 시험 망했어. 좀 더 열심히 공부할 걸. 이렇게 내리면 후회 같은 게 아쉬움 이런 걸 나타내게 되죠. 기말 시험 잘 보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억양에 따라서 의미도 실현 양상이 바뀌기도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국어 교사로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여러분 고향 혹은 다른 나라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볼까요? 학습자의 현재 한국어 발음이 어떤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걸 발음 진단이라고 해요. 학생이 틀리지도 않았는데 고쳐줄 필요 없고, 틀렸는데 안 고쳐줘도 안 돼. 그러니까 발음을 먼저 진단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서울대 한국어 교재에 나와 있는 초급형 발음 진단이야. 거기, 모기, 뭐, 거기, 고기, 뭐, 머리, 물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조라든지, 어, 바다, 대학, 감기, 사고 이렇게 읽기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으니까 4-4는 여러분 책에 음, 저기야 113쪽, 11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발음을, 이 발음 진단을 통해서 학생이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 1번부터 11번까지 읽게 하는 거예요. 읽기 테스트를 하면 그걸 진단해서 가위 해가지고, 만약에 가위 읽어라. 그런데 한국인과 유사하다 생각하면 5점. 아주 다르다 그럼 1점. 웬만큼 정확하면 4점, 조금 다르면
3점, 다르지만 알아들을 수는 있다. 그럼 2점. 이런 식으로. 응. 리커트 척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를 줘서 리스트한 이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4-6은 여러분 교재의 115쪽이에요. 여기는 최소 대립상을 이용한 발화 지각 능력 진단지의 예시예요. 예를 보면 촛불을 보세요, 부세요. 보세요, 부세요 하면 보오하고 부우하고 요 한 끗 차이. 모음 하나 달라요. 근데 촛불을 보세요 하고 부세요는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쵸? 여기에서 오와 우가 최소 대립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 아주 가장 작게 서로 반대되는, 대립되는 걸 넣어서 의미가 변하는 거다. 그다음 커피를 흘렸어요. 코피를 흘렸으면 커하고 코하고 틀린 거죠. 그쵸? 미디움의, 저모음하고, 그 다음에 미디움의 원수모음하고 이렇게 대표한 거고, 이가, 위가, 뭐 고기가, 거기가, 이런 식으로 이걸 보고 하고, 뭐, 자음 같은 경우는 선물을 사요와 선물을 싸요. 사요와 싸요. 자음 한 개 달라졌는데 의미가 완전 다르죠. 그쵸? 사요는 지금 이거 얼마나 주세요. 이렇게 사는 거고, 싸요는, 응,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뜻이 또 있죠. 비싸요, 싸요의 싸요도 있고, 포장해요의 뜻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방하고 빵, 팔하고 발, 변했어요 하고 편했어요. 변하고 편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최소 대립상, 어, 을 통해서 변할 때 비읍하고 편에 피읍하고 한자 차이 이런 걸 가지고 발화를 진단하게 된다. 자, 그다음 우리 4.4는 이제 실제 교실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이 책으로 좀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보면 여러분이 한국 교사라면 어와 오의 발음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두 모음의 구별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자, 교사는 처음 가르칠 때 교재만 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막막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발음교육의 경우는 교재 자체에 관련 내용이 간략하게 제시된 책이 많아요. 그래서 더욱 알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게 되고, 이 절에서는 발음교육의 내용이 되는 모음, 자음, 음운 변동, 억양 같은 것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제시해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구별이 어려운 모음. 그래서 구별이 어려운 모음과 자음을 나누어서 도입 제시, 뭐, 마무리, 연습, 뭐 이런 도입 제시, 연습, 마무리 이런 형태를 통해서 수업에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호 교육은, 발음 교육의 시작일 때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모든 발음 교육의 기초가 끝난 것은 아니다. 시작할 때 잠깐 며칠 배우고 하루 이틀 배우는 건 가능하면 초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모음간 그리고 자음간 발음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발음 교육의 내용이 수업할 때 사용되는 한국 교재에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가끔 제시되어 있는 교재들이 있죠. 그런 교재들이 좋은 거예요. 더 연습을 계속 나선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교재를 쓰는 사람이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18쪽부터 도입 부분에서 교사가 뭐 어떻게 듣고 받아쓰기 이용한 도입인데 여러분 듣고 받아쓰세요. 코피 거기 이렇게 뭐 코피 거기 이렇게 자 썼어요. 친구와 비교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시는 학생들에게 오와 어가 어떻게 다른지 교사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시 단계.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했을 때 좋은 방법을 먼저 설명하고 예를 들면 교사의 이 모양을 보고 따라해 보세요. 뭐 이런 거. 오, 어, 오, 달라지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입술 모양이 발음하고 똑같은 걸 체크해라. 그래서
오는 맞냐, 어는 맞냐,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자, 연습 활동은 여기 여러 가지가 제시됐는데, 먼저 처음에 있는 하나만 보면 소리 구별하기. 그래서 여러분은 제 발음을 듣고, 오가 있으면 손가락으로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가 있으면 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코, 피 하면 1, 커, 피 하면 어 있으니까 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옆에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같이 돼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것까지 연결이에요. 자, 옆에 있는 걸 좀 크게 했는데, 코피를 흘렸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했을 때 맞춰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휘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주고, 발음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오와 어의 발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은 구별하기 어려운 자음 가르치기. 그래서 122쪽부터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구별이 어려운 자음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볍게 봤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평음, 경음, 격음 구별을 어려워하는 학습자에게 뭐 15분 내지 20분 정도 수업을 하자 해서 한다. 그래서 크크크, 뜨뜨뜨, 뿌뿌뿌 구별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 발음 수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또 혹시 여러분이 옛날에 한국어 배웠던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 배웠더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모음과 마찬가지로 발음 교환을 바탕으로 제시해 볼게요. 자, 도입에서는 이제 박기영, 이정민의 2018에서 제시한 도입 부분을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두 소리를 듣고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인지 맞추기. 그래서 카 하고 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꼬, 기기는 같죠. 그죠? 쿠쿠 이런 같은 거 다른 거 찾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학습 목표 및 목적 제시한 거에 보면 자, 교사가 세 가지 소리가 있어요. 파. 읽어보세요 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다른 걸 아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쵸? 그다음 제시에서는 학생들에게 평음, 경음, 격음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는 거예요. 뭐 평음은 어떻게 발음해라, 뭐 폐쇄, 지속 이렇게 해라. 의문론에서 배웠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라 이런 걸 알려주는 제시 단계고요. 그래서 뭐 티슈를 사용해서 아까 제가 잠깐 했었죠. 할 때 이런 걸 한다든지 기식과 긴장의 차이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제시해서 어떻게 해라.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단계가 제시 단계다. 그다음 연습 활용 단계는 학습자에게 평음, 격음, 경음의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고 자음들을 구별해서 발음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가가가, 다다다, 바바바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뒤에도 연습에 몇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듣고 소리 구별하기. 그래서 가, 따, 파, 빠, 뭐 이런 것 중에서 그다음 두 번째 연습 문제는 듣고 같은 거 찾기. 바지 하고 읽어주고 바지 듣고 편의상 1번 바지, 2번 파지, 3번 빠지라면 어느 건지 찾는 거고 도토리 하고 이것도 세 개 중에 찾고 까마귀도 세 개, 오빠도 세 개, 싸요도 세 개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자, 발음의 2번 연습도 있어요. 개와 깨, 공과 콩, 그림과 크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듣고 최소 대립상 찾는 거예요.
토끼, 꿀, 팔아요, 깨요, 튀어요. 이렇게 토끼 하면 여기, 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꿀, 이렇게 온 거죠. 그쵸? 이쪽으로. 그 다음 팔아요, 깨요, 튀어요, 토끼, 이렇게 별이 된 거죠. 그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발음 연습의 세 번째. 음, 부분은, 밑줄 친 부분 주위에서 읽기. 딸이 탈을 샀어요. 딸하고 탈은 다르죠. 그쵸? 방에서 빵을 먹었어요. 이것도 비슷할 수 있고, 그치? 이렇게 비슷한 것들. 주위에서 읽어보세요. 이런 거고요. 마무리 단계에서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개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해 준다. 그래서 발음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평음, 격음, 경음의 발음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음, 격음, 경음의 구별은 한 사람의 발음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거 우리 오늘 4장이죠. 그쵸? 4장에서는 발음 교육, 발음 교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발음 교육의 목표, 발음 교육의 내용, 발음 진단, 그리고 발음 교육의 실제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내용했습니다. 그래서 발음 교육을 위한 교재도 개발되고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면서 발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앱도 개발되고 그리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교육 현장에서 학자의 발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국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학습자들이 자신의 발음이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더욱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사장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음.